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월 학력평가 수학 가형의 확률과 통계 문항을 함께 살펴볼 정종영입니다. 이제 공통문항 두 문항, 이제 18번과 27번은 따로 강의에서 다루었고요. 이제 남은 6문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문항 전부 다 정말 나올 만한 문항들만 나왔다.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틀렸다면 수능을 위해서라도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문항들 크게 어려운 문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출제가 되었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 18번, 27번의 난이도가, 특히 27번이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있는 6문항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4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확률을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적으면서 계산해 나가는 거죠. 원소들을 집어넣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서 이야기처럼 확률에서도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죠.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확률 계산할 수 있니? 우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꾸로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조건부 확률을 무시할 수 있다. 확률을 무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사건의 확률이 간단한 모양으로 바뀌죠. 곱사건의 확률.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치? 일반적인 사건 A와 B에 대해서는 PA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곱사건의 확률 이외에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 읽어보세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에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당연히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니 조건부 확률을 무시할 수 있고, 그러니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훨씬 더 쉽죠. 얘는 확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여기에서 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죠.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합사건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7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 3분의 2입니다.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이 뭔지 모르죠. X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PB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X라고 해볼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X라고 하면 여기 X를 더하고 뒤는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3분의 2X가 되는 거죠. X-3분의 2X 계산 3분의 1X입니다. 3분의 2가 넘어가면 9분의 6 되죠? 빼야지. 그럼 9분의 1 되니까 X라는 건 얘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3분의 1이구나. 찾을 수가 있지요. 단순히 확률을 계산하는 이런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의 출제 확률 굉장히 높아요.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오는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우선 처음 던져서 나온 주사위에 눈이 있고요. 두 번째 던져서 나온 주사위에 눈, 세 번째 던져서 나온 주사위에 눈, 네 번째 던졌을 때 나온 주사위에 눈, 5번째 던져서 나온 주사위에 눈이 있어요. 근데 주사위라는 건 어쨌든 던지면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을 5번 곱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요, 얘들을 전부 다 곱했을 때 짝수일 확률이에요. 처음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눈부터 얘들을 A, B, C, D, E라고 하면 차례대로 얘들을 곱해서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찾으래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귀찮습니다. 근데 곱이 짝수가 되는 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짝수일 수도 있고, 짝수가 4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짝수가 한 번만이라도 곱해지면 그 곱은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니까. 곱이 짝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A, B, C, D, E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표현이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사건을 떠올리는 키워드에서 이게 적어도라는 걸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 않으면 여사건을 써먹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위에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곱이 짝수다, 무슨 말? 짝수가 있긴 하다. 짝수가 존재해요. 적어도 하나. 짝수가 하나일지 2개일지 3개일지 4개일지 5개일지 모르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뭘 하면 돼요? 여사건의 확률로 가면 되는 거죠. 여사건의 확률, 전체 확률 1에서 뺍니다. 뭘 뺄까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대.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5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예요. 그건 확률이 얼마니? 처음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얘도 홀수, 얘도 홀수, 모두 다 홀수가 나오려면 2분의 1을 5번 곱하면 되죠. 혹은 뭐 독립시행의 확률로 5개 중에 5개 전부 다 홀수여야 돼요. 홀수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적어보셔도 됩니다. 얼마? 1 빼기 32분의 1. 그래서 정답 32분의 31입니다. 5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나는 여사건의 확률을 떠올릴 수 있나? 독립시행의 확률은 굳이 몰라도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계산하셔도 됩니다.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 쫙 곱해도 돼. 됐죠? 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사건의 확률은 평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입니다. 왜?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나한테 물은 건 굉장히 복잡한데 의외로 그 반대의 경우가 더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키워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는데 좀 복잡한데? 의외로 반대의 경우가 더 간단하네? 그럼 여사건의 확률로 가는 거죠.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어떠셨어요? 다른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요. 3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당황할 만한 조건부 확률 문제였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나형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표만 그려내면 비율 찾으면서 뭐 10초, 20초 안에 끝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풀 줄 안다고 나 조건부 확률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가형에서는. 가형에서는 이제 표 주어주고 이거 조건부 확률 구해볼래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경우의 수 구하고 확률 구하고 해야 되죠. 작년에 나왔던 조건부 확률 문제들, 작년에 출제된 조건부 확률 문제도 좋은 거 많거든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주머니에 1, 2, 3, 4 4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동시에 꺼내니 순서가 있니? 구분하셔야 돼요. 동시에 꺼냅니다. 2개를. 공에 숫자가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일 때와 소수가 아닐 때가 규칙이 달라요. 여기 둘을 더해보는 거지. 더해봤더니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로 먼저 구분이 되더래요.
이게 뭐예요? 두 개 먼저 꺼내는 겁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 두 개를 먼저 꺼낸 거야. 그리고 나서 공에 적혀있는, 구술에 적혀있는, 공이죠. 공에 적혀있는 두 수를 더했더니 소수일 때와 소수가 아닐 때, 소수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래요. 아, 소수면 동전을 두 번 던져. 소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소수가 아니면 동전을 몇 번? 동전을 세 번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앞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건 스텝 2. 두 개의 스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액션 끊고, 두 번째 액션 끊고 이렇게 오는 거죠. 케이스 1번 처음에 두 개를 꺼냈을 때 합이 소수인 경우. 케이스 2번 처음에 꺼낸 두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소수가 아닌 경우. 근데 결국에 묻는 건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올지 뒷면이 몇 번 나올지 모르잖아요.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 던지면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면이 두 번 나왔대.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던졌더니 앞면이 두 번 나왔어요. 위에 케이스 1번에서도 앞면이 두 번 나올 수 있고요. 케이스 2번에서도 앞면이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앞면이 두 번 나왔을 때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가 합이 소수일 확률은, 케이스 1번에서 왔을 확률은,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 스텝 1, 스텝 2 거쳐서 케이스 1에서의 확률 P1이 있어요. 두 번째 P2가 있습니다. P1 플러스 P2분의 P1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게 문제죠.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 공을 두 개를 꺼냈을 때 그때 숫자의 합이 소수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건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어보는 거야. 순열의 수, 조합의 수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돼요? 몇 가지 있습니까? 사시,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6개를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합이 소수일 때와 소수가 아닐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시다. 순서는 없어요. 두 개 꺼냅니다. 꺼낸 공이 1과 2일 때 있고, 1과 3일 때 있고, 1과 4일 때 있고, 그 다음이 2와 3, 2와 4, 3과 4 이렇게 6가지 있죠. 순서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합이 소수인 것 몇 개 있어요? 합이 3이에요. 합이 4 탈락, 합이 5, 합이 5, 합이 6 탈락, 합이 7. 6개 중에 4개 있습니다. 소수일 확률 얼마? 6분의 4니까 3분의 2. 처음에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소수가 아닐 확률 3분의 1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여기 3분의 1. 뭘 한 거예요? 스텝 1만 한 거예요. 스텝 2 가야죠. 동전을 두 번 던져요. 근데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치? 두 번 던져서 두 번 모두 다 앞면이 나옵니다. 이 C.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0제곱 곱해주는 거죠. 스텝 1에서의 확률, 스텝 2에서의 확률, 액션을 끊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아? 두 번째, 처음에 공에 적혀있는 수를 더했더니 소수가 아니야.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져요? 3번 던지지. 3번 던져서도 앞면이 두 번 나올 수 있거든요. 맞지? 불러보세요. 시작. 3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제곱, 여기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한 번 1제곱 가는 거죠.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P1 얼마니?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P1 6분의 1. P2는 3분의 1 곱하기 8분의 3입니다. 8분의 1네요. P2 8분의 1. 6분의 1 플러스 8분의 1분의 분자 6분의 1 올라갔습니다. 번분수네요. 그냥 분모 분자 전부 다 몇 배 할까요? 24 곱하면 되겠네요. 24 곱하고 24 곱했어요. 24 곱하면 4 플러스 3분의 4 되니까 답은 얼마? 답은 7분의 4입니다. 3번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상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외로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처음에 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 두 번째 하는 시행이 달라지는 경우에요.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끊어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럼 귀찮더라도 저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스텝 1, 스텝 2 각각을 구분해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각각을 구분해서 쭉 적어보면요. 상황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3번을 잘 풀어내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1, 2, 3, 4 4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 아니면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얘들이 순서가 있니?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시에 꺼내니까 경우는 몇 가지? 4시 6가지밖에 없어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인 경우는 6개 중에 딱 4개야. 소수일 확률이 3분의 2, 소수가 아닐 확률이 3분의 1이지요.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아요. 동전을 2번 던져서 한 명이 2번 나올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동전을 3회 던져서 앞면이 2회 나올 확률, 또 독립시행의 확률. 스텝 1, 스텝 2 둘을 곱해야 P1 나오고요. 곱해야 P2 나와요. 조건 확률이죠. 뭐뭐 했을 때 보는 순간 이거 조건 확률이야.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되니? 분자에 뭐가 와야 되니? 그냥 단순히 표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3번 함께 했고요.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통계적 추정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통계단원에서 그래도 낼 만한 것들은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빈칸 채워내는 추론형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18 여기 있는 16번처럼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가 기억하세요.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가 실생활 적용 문제로 출제되는 건 조금은 지난 예전 스타일. 요즘 스타일은 어때요?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선생님 실생활 활용 문제 문장으로 주어진 것들도 나오던데요.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대칭성과 곡선의 성질들을 더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빈칸 채워내는 문제, 이렇게 실생활 활용 문제는요. 단순히 정규분포 문제보다는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얘는 X의 분포 둘 다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현을 보는 순간 바로 그리고 생각해야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구나. FT 새로운 함수 정의했어요. 뭐래? T의 영향을 받죠. X가 시작하는 범위, 끝나는 범위 이거 T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T 자리에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뭘 의미하는데 T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서 여기 T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넓이를 FT라고 하자 이랬어요. T가 변하면 이 구간이 변해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변하고 확률이 따라 변하겠죠. 맞습니까? 확률이라는 건 여기 곡선과 정해져 있는 구간 안에서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건 뭐니? 그럼 구간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T가 1이든 T가 2든 T가 3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길이가 2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치? 함수 FT는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 근데 T가 4일 때 최대래. 뭐가? F4가. F4는 뭔데? 확률 변수 X가 4 이상 6이야의 확률인데 그게 지금 최대래요. 정규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니? 당연히 평균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큽니다.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을 옮겨오다 보면 구간 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요. 당연히 평균이 정 가운데 있을 때예요.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지니까. 그렇잖아. 그럼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 이런 거구나. 한 이쯤에 4가 있어요? 여기에 6이 있어요? 이때 이 넓이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 그게 F4인데.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평균인 M이 얼마다? 5다. 평균인 M이 5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얘 5야.
평균이 5인 정규분포입니다. 이랬어요. 정규분포를 결정하는 요소는 딱 두 개잖아요.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 찾았습니다. 다음 조건은 뭘 이야기할까?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겠죠. 읽어봅시다. 이제 FM이 0.3413이다 이랬어요. 근데 M이 5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F5가 0.3413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규분포 곡선은 말이야 좌우대칭이야. 근데 평균이 지금 5거든요. 5에 대해서 대칭인데 F5라는 건 확률이죠. 무슨 확률? 확률 변수 X가 5 이상 7 이하일 확률이에요. 구간에서 5부터 한 칸, 두 칸, 7이 있는데 이 넓이 얘가 0.3413이래요. 이제 느낌이 온다.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결국에 확률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니? 그럼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확률이 0.3413이라고 했는데 와우, 표를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어디에? Z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 똑같네요. 표준화해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구나.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시그마가 2라는 거죠. 혹은 표준화 하셔도 됩니다. 7 빼기 5,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누었더니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2네. 평균 찾았고요. 표준 편차 찾았습니다. 확률 변수 x는 말이야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그리고 나면 5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F7을 구해볼래? 무슨 말이니? 7에서부터 9까지 잘라서 이 넓이 한번 구해볼래? 확률 변수 X가 7 이상 9 이하일 확률은 표준 편차 얼마? 2예요, 2. 표준 편차만큼 간 거죠. 거기서 표준 편차만큼 한 번 더 간 거예요. 표준하면 뭐가 나올까?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나오겠죠. 0부터 2까지 0.477입니다. 0부터 1까지 0.3413이에요. 빼면 0.1359가 정답 1번이네요. 굉장히 좋은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정규분포가 단순하게 실생활 예제 문제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그냥 공식처럼 적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이해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조건들로부터 평균인 m과 표준편차 시그마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뭐니?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딱 잘라서 곡선과 x축 사이에서 이룬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t에 따라서 변하지 움직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뭘까? 둘 사이의 간격이 변하지 않아. 구간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 이인 것. 그럼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4부터 6까지 얘가 최대래. 뭘 찾을 수 있니? 평균인 m이 5구나. F5 5부터 7까지? 여기가 0.3413이래. 그럼 표준편차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평균인 m과 표준편차 시그마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마지막 이 확률을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7부터 9까지니까. 그럼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좋은 문제예요. 좀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9월 모의평가 대수능에서도 정규분포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거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22번으로 갑니다. 객관식 끝났어요. 객관식 중에 킬러 문제? 뭐 없었죠. 우리 공통문항 풀고 나니까 이제 단독적으로 출제된 문항은 다 간단해요. 단답형으로 넘어왔는데도 너무나 쉬운 두 문항 많이 남아 있습니다. 22번 뭐예요? 순열의 수 구할 수 있니? 조합의 수 구할 수 있니? 조금 더 나아가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까지 나올 수 있겠죠.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냥 그 경우의 수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순열의 수 5P예요. 5 곱하기 4에서 20이죠. 5C 조합의 수네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었더니 얼마? 10입니다. 5P와 5C를 곱하세요. 20 곱하기 10 정답은 200이네요. 항상 빠지지 않고 단답형 첫 번째 문항은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은요, 뭐 당연히 변별력은 없어요. 누구나 맞추는 문제입니다. 10초 안에 풀어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래도 틀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쯤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가형에서 함께할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항분포에서 나중에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니? 이런 문제죠.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결정하는 요소 딱 두 개예요. 아, 비교? 정규분포를 결정하는 요소도 딱 두 개죠.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이거 분산이에요. 이항분포를 결정하는 요소 누구예요? 시행횟수 n, 사건이 발생할 확률 p. 원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산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지만 평균과 분산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야. 근데 특수하게 이항분포를 따를 때에는 확률 분포표 그리지 않아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 이름하여 MP와 MPQ. Q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 되는 거죠. 이 내용 아시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요. 여기에서도 출제 굉장히 자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독립시행을 72회 하는 거야. 그 매 시행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인 거죠. 확률 변수 x의 평균입니다. NP 72p 2 곱하기 p. 확률 변수 x의 분산 NPQ죠. NPQ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했냐면 2x-3의 평균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x에 대해서요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2x-3도 마찬가지지. 이거 성질 이해하셔야 돼요. 2x-3의 평균은 말이야 2배의 2x-3이랑 같아. 근데 걔가 45라고? 이런 거지. 넘어가면 2배의 2x가 얼마? 48. 2로 나누면 2x 두둥 48을 2로 나눴습니다. 24죠. 뭐가? 얘가 24예요. MP가 24예요. 그럼 P는 얼마예요? P는 3분의 1이죠. 당연히 Q는 1-P,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럼 분산을 구할 수 있거든요. MPQ 7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16이에요. 뭐가?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근데 2x-3의 분산을 구하래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2x-3의 분산은 사실 똑같이 얼마만큼 더하고 빼는 건 평행이동과 같기 때문에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삼포도에는 영향을 미치질 못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더하고 뺀 거는요 분산의 표준편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2x의 분산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x를 2배만큼 늘리면 벌어진 정도 편차가 2배가 되니까 제곱했을 때 분산은 4배가 되는 거 맞죠? 4배의 vx. 그러니까 vx가 16이에요. 그냥 4배 하라는 이야기야. 2x-3이 궁금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4배의 vx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니? 64가 정답입니다. 가형에서 단독적으로 출제되었던 6문항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 문항 전부 다 출제될 만한 것들이 나왔어요. 9월 모의평가 대수능 위해서 꼭 정확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9월 달에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